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 그래도 상승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탄력 자체가 어제의 하락폭에 비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요. 그러자마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순에 2,520선을 탈환해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 3% 넘게 치솟 기도했었는데요. 양대 증시 시원하게 오른 이 시장 속에서 오늘이 주목받은 세 가지 키워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수익 봉투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만나보시죠. 확실히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폭이 오늘도 유난히 강했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일정을 확정을 시켰죠. 선고 여부에 따라서 모멘텀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대권 잠룡들의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본격 기대감이 좀 시장에 돌게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책 테마주들도 오늘 다 같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공매도와 미국의 관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공매도는 오늘로써 2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관세는 내일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과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1조 7천억 원대 거의 육박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감원에서 공매도 급증 종목을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제 코스피에서는 14개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29개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공매도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미국 관세에 대해서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챙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와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강한 4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화장품 종목들도 정말 강했습니다. 작년에 수출액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해 화장품의 수출액은 17억 100만 달러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건 미국에서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이 단연 1위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이 역전을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미국 시장도 잡았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은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과 함께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 시장의 충격이 오늘은 다 만회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한 가지 이벤트가 결정이 됐죠. 4월 4일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좀 다가온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장은 무섭게 치솟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덕인진 몰라도 사실 이 미국 증시 대비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장중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세에 대한 그 내용들 일정이 거의 다 이제 소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측면에서 좀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측면이에요.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결산기를 앞두고 나서 그 보유한 종목들의 어쨌든 그 종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 펀드 수익률을 위해서 그 매수세를 조금 더 가담을 한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요. 관세도 이제 4월 1일 이게 사실 기존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었던 재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일정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도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를 이야기를 더 정책을 더 강하게 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탄핵 선고 일정도 잡혔어요. 그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 어떤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준 것은 맞지만 좋은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간에 그 장 초반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들을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시장에 노이즈를 주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올랐다라는 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잠시 후에 이제 수익봉투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탄핵 선고 관련해 가지고 요 일정이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지나간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시티은행에서도 사실 이게 빨리 이 일정이 지나가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에 조금 부담스러운 일정들이 전부 다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더 많이 상승을 좀 해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잠시 뒤에 수익봉투 내용들을 보면서 다 충분히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됩니다. 여전히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해요. 수급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잠시 후에 또 강의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지표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있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공략주 오늘은 제가 특별히 두 종목이나 공략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점 기회다 싶어서 제가 이때 많은 종목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이나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더욱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특히나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두 가지나 있다고 하니까요. 막판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정말 단연코 강했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여러 가지 종목도 있었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지난번에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된 종목들만 올랐다면 오늘은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정책 관련된 종목들까지 조기 대선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오르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역시나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강한 테마주다 보니까 이쪽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은 그 기존 어떤 여야 상관없이 정치 인물주들이 다 올랐고요.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테마주들까지도 오늘 전부 다 올랐습니다.
특히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선고가 지금 이제 일정이 잡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선고가 사실상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보다 늦어졌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판관 내의 어떤 이견들이 너무 좀 엇갈렸다라는 측면에 대한 어떤 해석도 있고 반대로 이게 오히려 이제 이런 의견을 조합을 해서 일제히 이제 동일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의견을 조금 조합하고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고는 방송사의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들의 어떤 그 방청이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직무를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는 여러 테마주들이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결과 여부예요. 그죠? 4월 4일에 11시입니다. 결과 여부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들, 정책 테마주들이 당연히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사실상 미리 베팅을 해놓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인용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기 대선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이제 밸류업 종목들까지도 조금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고요. 초반에는 물론 정치 인물주들부터 시작해서 정책주들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공약주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 산업이라든지 어떤 업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모멘텀을 분석하고 업사이드 요소를 잡아내는 것만 해도 힘이 들어요. 이것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뭐 정치 이슈까지 다 예상을 일일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저는 리스크를 상당히 좀 축소해서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굳이 정치 테마주도 지금 변동성도 큰데 여기서 굳이 건드려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정치 테마주들을 매수하고 혹은 매수를 하지 않고 이 결정은 이 결과를 조금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선점할 수만 있다면 수익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것을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멘토님의 의견으로는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정치 테마주만큼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두 번째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와 미국의 관세 이렇게 잡아봤는데 공매도는 오늘로써 이거를 이제 접어들게 되었고요. 미국의 관세는 지금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매도가 재개된 어제와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바뀐 게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공매도 대차 거래 잔고를 봤을 때 어제와 종목이 달라진 경우도 많았고 일단은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좀 잡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계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발 관세가 또 불어닥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시장이 좋았지만 내일 또 무너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우선 종합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조금 전환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를 우리가 조금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단순히 말하면 정상시장으로의 회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23년도 11월에 시작이 되고 나서 물론 이제 오늘만 따지고 보면 어제 이제 공매도가 비중이 컸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회복을 못했어요. 시장이 좋았음에도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약 17개월 동안에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이것이 재개가 되면은 이게 무슨 시장을 크게 조금 짓누르는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상에는 전 자유시장 경제를 워낙 좀 옹호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본시장의 정부나 어떤 제도적 차원의 개입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요 공매도 재개로 인한 어떤 하락 여파가
특수한 특정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 세게 몰아칠 거다라고 생각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직관적으로 좋은 업종들을 다 알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로봇주들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급등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제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조금 영민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조금 좋을 수 있는 업종들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이 공매도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면서 다소 완만한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로 작용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뭐 굳이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저는 자체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것들은 이미 시장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3월 31일부터 시행될 거야. 요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는 선반영돼서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재료의 소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상호 관세 정책 4월 2일 시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노출이 다 됐고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다 됐습니다. 피 흘릴 것은 다 충분히 다 흘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 때부터 높아질 거라서 더 이상 관세 정책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제한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탄핵 선고 일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부담스러운 일정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게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중간선거 2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석수를 뺏길 수 있어요. 지금 레드 수입인데 상하원을 모두 장악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약해질 거다. 예,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4월이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저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4월 시장만큼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저점을 한번 더 낮춰줄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공매도 재개와 그리고 미국 관세 역시 시장을 그렇게 크게 4월 이후로는 억누를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으로 압축을 해봤을 때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수익 봉투는 화장품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K뷰티가 올라갔다. 저 이 부분에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일본 여행 가시면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거의 메인의 화장품이 K뷰티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미국 사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미국 시장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도 동의하고 저는 K뷰티, 특히 화장품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성장세가 조금 이어질 거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대미 수출 규모가 지금 17억 1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 지금 블룸버그가 지금 보면 글로벌리한 이제 그 코스메틱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보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컨센서스 자체가 좋지 못하게 보는데 그 와중에 K뷰티 쪽만 계속해서 약진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조금 보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K뷰티의 선전이 어떻게 보면 그 K팝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품 협찬을 통해서 그런 제품들을 미국에 많이 판매를 한 영향 덕에 K뷰티 제품 또 화장품 쪽들이 이제 조금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재료가 많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4월이 되면은 중국의 그 문화 사절단이 들어와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테고 5월이면 또 전면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고립 전략이
오히려 이제 중국이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을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보더라도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식품 안전처 식약처가요. 그 작년 그 화장품 수출액 24년도 화장품 수출액입니다. 23년도 대비 20%가 넘게 수출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사실 성장이죠. 업종 전체에 대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 중에 11%가 돌아왔다가 돌아갈 때는 항상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화장품들을 사간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혹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는 5명 중에 1명꼴 이상으로 이제 사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비자에서 보고서를 낸 게 지금 여행 트렌드가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그 국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돌아오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바이 초콜릿이랑 그리고 한국의 K뷰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업종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도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월에 만약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 제 예상대로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중기적인 이제 부분들을 보더라도 성장세가 조금 다소 저는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의 장은 사실 대형 업종 중심으로의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면 오늘 장은 또 그 반대였는데요. 그 덕분에 코스피 2,500선 탈환에 또 성공했습니다. 2,521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691선에서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 반가운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7.34%의 오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있었던 이슈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또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경영진이 이 90억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소식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보이는 카카오와 SK 하이닉스 하루 정도 공매도가 금지되게 되면서 오늘 7.93%, SK 하이닉스도 3.30%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강하게 담아갔었던 두 종목이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삼성물산이 그 다음을 잇고 있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순매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지만 오늘 1.73%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 1.94%의 하락세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비슷한 종목군을 담아갔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함께 살펴보시면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이 1등과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 오늘 8.06%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에서는 무려 3거래일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거래일째 기관은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에 대해서도 오늘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현대차와 삼성 SDI 오늘 로봇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소식 함께 들리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삼성 SDI를 동반으로 담아갔다는 점도 기관에서는 동반으로 담아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삼양식품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기와 기아, HL 만두까지 오늘 기관은 팔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코스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었는데요. 펩트론, HLB, 알테오젠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76%의 급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LB도 5%, 알테오젠도 4.35%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사실 굉장했었습니다. 어제장에서만 해도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0.52%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신건설 함께 보시죠. 동신건설 오늘 30% 꽉 채우면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4일입니다. 이 탄핵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나왔던 소식들이죠.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대단했었는데요. 특히 이 이재명 테마주들의 흐름이 대단했습니다. 관련주들 특히 관련주들도 신고가를 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지글로벌, 오리엔트전공, 현지 INC 등의 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신고가에 안착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파마리서치 5.42%의 상승세인데요. 오늘장에서 또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외국인은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로노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ABL 바이오까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도 제약바이오 종목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담아가게 되면서 4.35%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젤, HLB와 실리콘2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또 K뷰티 관련된 종목들 5.42% 특히 실리콘2도 10%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기관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를 했습니다. ISC, 동방메디컬, 마이크로디지털과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오늘 기관에서는 많이 팔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 그 방법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을 제가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이제 딱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에 저는 충분히 증명을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기법이에요?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 그것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죠. 자, 스마트머니라는 게 뭐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하진 않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주포들이 먼저 확인합니다. 그죠?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로 잡아내는 겁니다. 신호가 뜨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기법인데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낸다라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방송을 좀 보신 분들,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제가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맞아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단연간의 데이터를 제가 모았습니다. 어떤 것만 모았냐?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의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내는 게 스마트머니 신호잖아요. 그래서 잘 맞아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들으면 되게 좋은 기법이죠? 한번 매매 포인트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법, 좋은 기법이라고 한다면 딱 핵심은 이겁니다. 간단해야 되고요. 그죠? 간단해야 돼요. 매매 기법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기법도 매매 횟수를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수 빈도가 올라간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아주 훌륭한 기법이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승률에 많이 집착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정 패턴이 나오다가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요 기법 모델이 좋은 기법이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긴다 하더라도 2, 3%로 이기다가 두세 종목 졌을 때 10%로 마이너스로 진다면 이거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승률이 50%밖에 안 돼도 손실 확정됐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게 좋은 기법이다. 즉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아주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죠.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예요?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게 맞춰진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잠시 후에 신청 주시면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가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 신호 포착일을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자,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기 시작을 해요. 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포착일 하루 만에 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다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더 크게 터지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방법 말씀드릴게요.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 방법이 있어요. 신호 포착일 캔들이 있죠. 1분 캔들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저점 매수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 볼 수가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야겠죠. 종가도 내가 좀 일이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놨다가 나중에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말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제가 마지막 방법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이 네 번째 방법,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네 번째 방법 안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방법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신호가 포착이 되죠. 포착일 이전일보다 포착일 직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추가 매집으로 판단하고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부터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손익비라 말씀드렸잖아요. 손절 추세선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예시 종목 이야기 드리면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검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는 걸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요 스마트 머니 기법, 오늘도 제가 공략주 2종목 소개 드릴 예정이잖아요. 방송마다 제가 사실 매번 한 종목씩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어요. 그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방송 한번 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올라간 종목들 승률도 높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리뷰 종목도 2종목이나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기존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들,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들 제가 리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 종목과 제가 앞으로 드릴 리뷰 종목들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 예시 종목 한국첨단소재입니다. 한국첨단소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 기술 이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술 이전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사실 올해 1분기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핫했어요. 특히 연초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미리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죠? 양 주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죠? 결정이 나고, 그리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공시가 됐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이런 협의 과정 속에서 알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조금은 들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그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정말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기법,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포착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스 발생일이 이날이에요.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요? 뉴스가 발생한 날은 12월 18일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12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로 포착이 되어주게 됩니다. 자,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에 거래량이 늘고 그리고 뉴스 발생일 이전에 거래량이 또 한 번 더 늘기 시작하죠. 즉 뭐예요?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들어온 이 거래량은 뭐예요?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은 요날 매집을 시작해서 포착일 직전까지 매집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를 갖다 붙이면 잘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만약에 매수를 이내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노란색 선절 추세선 깨지 않고 바로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와서 300%, 39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기법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뉴스가 나와서 급등할 때 분할로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하면 되고요. 근데 손익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뉴스 발생일에 만약에 하락을 해가지고 손절 추세선 이탈하잖아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나옵니다. 손익비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제가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제가 매번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로 증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가죠. 자, 그런 분들 제 말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법 PDF 파일로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세요.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시장이 좋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기법 같은 경우가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0페이지나 되는 기법 자료집도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런 패턴이라든지 실제 사용 사례라든지 작동 방식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몇 퍼센트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한 자료집이 있거든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도 무료로 다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과 기법 자료집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기법 자료집까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면 탑5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세 가지 종목이 있고요. LS 에코에너지, 신성 델타테크까지 지금 70에서 80%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리뷰 종목이 SAMG 엔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아직 도달이 못했고요. 3월 25일 고점 기준으로 32,50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단기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살짝 꺾여있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조정 때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 점이 궁금하고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티니핑 관련된 종목으로 정책 관련주랑도 연관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SAMG 엔터, 삼지 엔터테인먼트는 그 이제 저출산 관련 테마로는 엮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올해 이제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 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이 연간 단위로 되는 해는 가장 크게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그쵸.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중국 쪽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그 계속해서 그 소비량도 굉장히 올라가지만 티니핑이 정말로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사실 요거를 제가 한번 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보면은 1월 15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죠. 포착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포착일 이전에는 추세가 없었습니다. 포착하고 나서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뭐예요? 추가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등 나오고 SM 엔터테인먼트와 MOU 체결하면서 상승 나오고 자 항상 이런 식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또 늘어나기 전에 그 초입 구간을 이렇게 잘 잡아내 준다라는 거, 이 종목을 통해서도 제가 충분히 입증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한령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흑자 전환에 대한 분위기 한번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FR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려 5차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이 종목은 2월 11일 고점 기준으로 26,550원 터치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초반대에 좀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좀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힘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조정이 더 안 나오고 이렇게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오다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고 매수 가능 가격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미 100%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통신 인프라 수혜 그리고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임기 초반이 지나면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관련된 수혜도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게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면 또 더 많은 처리 속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통신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5G나 6G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통신 장비, 인프라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은요, 이제 보시면 제가 작년 7월 차트부터 가져왔는데
쭉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 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제가 12월 10일에 공약주 거래량 늘 때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시세가 100% 넘게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요. 제가 예시 종목 설명드린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를 받아가셔서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가 포착이 된 건 10월 달이고요. 그 직후부터 바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첨을 받은 이 시점 자체가 거의 2달 뒤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 들어가신 분들도 벌써 100%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시지만 지금 미리 들어가신다면 더 놀라운 수익을 만끽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적용해 보셔라 라는 점 강조해 주시고 있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거기에다가 기법 강의안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이 진짜 힘들기 때문에 무려 2가지 종목이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사실 연이틀 외국인들은 좀 팔긴 했는데 대신에 기관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3월 한 달 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았잖아요. 근데 이 종목만큼은 3월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네, 많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 3월 동안 참 잘 해냈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종합적으로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매출이 대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ALD 쪽 장비를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그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 쪽 상당히 높아요. 지금 거의 2천억이 있거든요. 태양전지 쪽에서 92억 정도가 있는데 2천억에 대한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국회 재정위원회가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 이야기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25%에서 30%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램 생산 투자 확대에도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HBM의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가. 그래서 사실 이제 HBM에 대한 것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이 스탠스를 바꿨어요. 좋아질 거라고. 수요는 꾸준할 거고, 이 차세대 칩인 이게 블랙의 다음 시즌인 엔비디아의 루빈 칩에도 HBM, SK 하이닉스 HBM 12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ALD 장비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더 크게 기대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직관적으로 ALD 장비에 대한 글로벌 시장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컨센서스를 보면은 연평균 8.9%씩 성장해 갈 거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D램이죠. D램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규 투자에 D램에 대한 공장 전환과 신규 투자에 메모리 업체들이 올해 계속 집중을 할 거다. 그에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신규 고객사를 대상으로 장비를 또 계속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결국에 이거예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에 ALD에 대한 반도체 시장 점유를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랑 제품 저변의 확대를 하고 있고,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ALD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 요소도 기대를 하고 있고, 연평균 10% 제가 앞에서 그래프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 아래 컨센서스 아래에서 그 위쪽에 있는 숫자가 매출이고 아래쪽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올해 1,200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 같고, 이제 내년 그리고 후년으로 갈수록 매년 한 20% 이상씩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3월 17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죠. 포착일 이전에는 추세가 없었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3,800원, 손절가 3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로는 43,800원, 손절가 33,000원 챙겨주셨는데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차 목표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터치가 나오더라도 절대 다 팔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략 추가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통해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계속해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부분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출전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첫 번째 종목에 비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바로 유라클이라는 종목이고요. 한번 내용부터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와 5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한 바가 있죠. 이게 제가 이제 공급책 계약 체결 내용을 한번 떼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0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와 AI 기반 차세대 안전 신문고 개발 사업을 수주받았다. 지금 보면은 공기업 그리고 정부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도 100억 이상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부 사업을 계속 받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플랫폼 기업이 지금 이렇게 흑자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델이나 이렇게 이제 AI 플랫폼의 챗봇을 또 이제 공개를 최근에 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 쪽에서만 이렇게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국내에 특히. 그래서 조금 주목을 잘 하고 해봐야 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하고 거래량 늘어나죠. 그리고 앞전에 보면 공모가를 한번 터치하는 그림들이 나와줬어요. 공모가에 대한 매집 의지가 저는 보인다 생각해서 충분히 2만 원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목표가 제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우선 16,500원 하지만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손절가 12,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유라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로는 16,500원, 손절가 11,5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리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과 또 불확실한 시장을 위해서 기법 강의안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선물 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선착순으로 다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저희 멘토님께서 두 가지의 추천주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으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과 함께 또 이 강의안까지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공개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와 함께 또 졸트 보고서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